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7년 2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1월 동영상은 제가 안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도 새해 들어와서는 그 2월 동영상이 제가 처음 찍는 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동영상에서 새해 첫 번째 동영상 촬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월 동영상이 첫 번째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2월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2월 두 번째 동영상 주제는 이제 트럼프 정부 출범하고 경제 정책에 관한 겁니다. 이미 트럼프 정부 정책이랄까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됐죠.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예, 이제 경제 공약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은 이미 작년부터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또 그 동영상을 통해서 또 경제 시평을 통해서 경제 전망 세미나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웬만한 또 뉴스 등을 통해서도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 취임과 이제 그 취임과 관련된 또 이제 취임 후에 이렇게 나온 여러 가지 정보나 소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시간으로 1월 20일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역시 그 취임식도, 온전하게 이렇게 치러지지 않았죠. 코미디 같은, 코미디를 연출을 했죠, 또. 이제 취임식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미국 이제 의사당 앞에 이제 쭉 광장들이 있는데, 그 광장들이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 제일 이제 취임식 가까이는 이제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참석을 하고, 점점 일반 시민들 순으로 해서 쭉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공화당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참석하고, 이제 지금 살아있는 대통령 5명 가운데 4명이 또 참석하고, 각계 이제 주요 이렇게 인물들이나 각국에서 참석한 특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있겠죠. 트럼프 씨가 취임사에서 대놓고 내 주위에 앉아있는 놈들은 전부 모가지 잘라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전부 갈아치워야 돼.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막 또 욕을 했죠. 오죽했으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보수 경제지이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경제지, 그죠? 월스트리트 저널조차도 사설을 써가지고, 트럼프가 아직도 선거 중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 취임사를 보니까. 아직도 선거 유세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됐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썼어요.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하면 그동안의 선거 과정에서 서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립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로 뭉쳐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자. 그래서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하겠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좀 일치 단결하고 합심해서 같이 이런 목표, 비전,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가자라고 따둑거리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국에 취임사에서 공화당이 민주당 이거 모조리 다 모가지 잘라야 돼. 내가 그러려고 대통령을 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지지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 트럼프 씨가 득표수는 지금 절반도 안 됐죠. 절반도 안 됐죠. 그리고 이미 표를 찍어놓고 후회한 사람도 많죠. 지금 지지율이 역대 최저잖아요. 어떻게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고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또 빠지는데, 이게 대통령제의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죠. 대통령 딱 되면은 4년 동안 빼도 박도 못 해요. 만약에 의원 내각제였다면은, 그래서 그 의원 내각제인데 총리가 곧다우로 소리를 했다가 발언했다가는 당장에 의회 해산 압력 받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선하죠, 당장에. 대통령제 제왕적인 자기가 거의 무소불위에 영원히 자기가 대통령을 해먹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예. 아마 웬만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기 쉬울 거예요, 이 대통령제가. 예.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국민한테 돌려준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기를 지지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자기를 지지한 사람은 이른바 경제적으로 침체된 지역의 노동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쪽 동북부 지역에 이렇게 뉴욕주라든지 인구 밀집대나 서부 캘리포니아주는 완전 완패당했잖아요. 예, 완패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이렇게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던 이런 이제 러스트벨트, 이렇게 더스트벨트 내지 러스트벨트 지역, 이렇게 중서부 지역 공업지대, 좀 이렇게 쇠락한 그런 공업지대, 그런 데에서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겹쳐가지고 운 좋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리고 자기가 과반 득표를 못했으면 또 겸손해야 되죠, 사실은. 이 사람 사전에는 겸손이라는 게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모조리 다 이 사람 볼 때는 다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는 지금 내각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내각도 겨우 꾸린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 의회 청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당연히 이제, 지금도 난리고, 공화당은 어떻겠습니까? 공화당 국회의원들은.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공화당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공화당이, 당신 그렇게 나와? 라고 이렇게 작심하고 이렇게 민주당하고 패를 이렇게 편묵어 버리면은 트럼프 그대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죠. 사실 지금 그 트럼프 내각에 공화당이 별로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은 의회하고 좀 이렇게 그 뭔가 흥정을 해야 되는 그 의회 창구 역할을 하는 데만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부동산업자의 그 어떤 뭐랄까, 자기 경험이죠. 자기 경험에서 자기가 알거나 자기와 사업적인 관계가 깊었던 금융 쪽, 월가를 다시 다 데려온 거. 부동산 사업은 뭘로 합니까? 금융하고 관계가 깊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개발 사업이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이니까, 건설, 이렇게 개발과 관련된 그런 업종들, 제조업이라든지, 이렇게 뭐 공장 짓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건물 짓는다든지, 뭐 오피스 짓는다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트럼프가 반대하는 건 뭡니까? 어디입니까? 첨단 산업 쪽이죠? IT 쪽이죠? IT 쪽은 트럼프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렸어요. 자기가 알거나 자기가 사업적으로 관계하거나 자기가 경험해서 좀 뭔가 그나마 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내각을 제가 볼 때는 급조를 한 거예요. 예, 급조를 한 거예요. 아마 문제가 머지않아 터질 거예요. 머지않아 미국 내에서 문제가. 근데 취임식 날도 이미 뭐 다들 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취임식에 참가한 사람 숫자보다도 반대 데모 집회 참가한 숫자가 더 많았죠. 미국 각지에서. 그럴 때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야, 자기 취임식에 역대 최고 인파가 참여를 했다. 라고 자랑을 했죠. 트윗에다가. 그런데도 미국 이놈 언론들이 또 이렇게 자기를 또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해가지고, 그걸 깎아내렸다. 그 참여 인파수를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확 줄여가지고 보도를 했다. 바로 그 백악관의 보도국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미국 언론들을 본때를 한번 이렇게 보여줘야 돼, 맛을 한번 이렇게 혼을 내줘야 된다고 첫 번째 브리핑이 그거였죠. 그러니까 코미디죠. 코미디죠.
또 그 뭐 해외에서는 뭐 여성 단체들이나 이런 데들이 또 막 집회도 하고 또 이제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종교차별이라든지 이런 반대 집회들이나 시위들이 또 상당히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이라면 세계 최강의 최대 슈퍼 파워잖아요. 그러면은 슈퍼 파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최고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역량과 그릇의 크기를 보여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른 나라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동맹국들하고의 문제도 그렇고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무역 불균형 문제, 이 무역 불균형 문제는 더 이상 좀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 뭐 주석 부르고 회담하고 뭐 이렇게 유럽 이렇게 독일 총리하고 회담하고 뭐 일본 총리 회담 뭐 G20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우리 서로 이렇게 이제 그 미국이 절대 강자로서의 어떤 그 세계의 경제를 다 짊어지고 가기에는 어떤 세계 모든 그 군사적인 문제를 다 짊어지고 가기에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이거 이제 서로 분담을 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협력해 달라. 이런 게 대국 세계 최강 슈퍼파워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그릇의 크기죠. 그런 게. 그렇게 접근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신경을 좀 써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서로. 얼마든지 서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모순인 거예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미국 제일주의를 주장해요. 미국이 최고야. 미국을 최고로 만들 거야. 하면서도 밖에 대해서는 야, 이제 미국이 더 이상 힘이 없어. 책임 못 져. 유럽연합 북방 방위는 니들이 책임져. 일본, 한국 방위 니들이 책임져. 야, 이제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 중국 니네들 우리한테 불균형 무역 불균형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흑자내지 마. 뭐 환율 조작하지 마. 뭐 일본, 독일 니네들 한국 니네들도 마찬가지야. 이미 자기 스스로가 안에다가는 미국 국민들한테는 미국은 세계 최강의 미국 제일주의 국가로 최고의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떠들면서 밖에다가는 사실상 미국은 힘 없어 더 이상이라고 말하는 거. 그걸 이제 그냥 포장했을 뿐이죠. 고립주의 또는 보호무역주의라는 말로 그냥 포장했을 뿐이지 실제 내용은 그거죠. 실제 내용은. 팍스 아메리카나가 끝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힘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강력했더라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만이 아니라 제가 외신들을 쭉 보니까 외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거 그렇죠. 파이낸셜 영국계 굉장히 보수적인 보수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즈지도 트럼프 야, 뭐 이게 뭐냐. 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다독거리고 밖으로 이렇게 뭔가 한꺼번에 같이 가자라는 게 좀 화합하는 제스처를 보이고 해도 모자를 판국해. 그러니까 막 두드러 패죠, 이제. 그러면은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주요 언론들하고도 이제 이미 그렇게 돼 있죠. 척져 있죠. 등져 있죠. 적이죠. 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미국이 이제 보호무역주의하고 군사적으로만 이렇게 미국 본토만을 방위를 하는 그런 군사력만을 이게 유지를 하면 되느냐? 웃기는 소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팍스 아메리카나의 어떤 패러다임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한다라는 것 자체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걸
또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도 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어쨌든 뭐 아직은 약하고 뭐 할지만은 뭐 약하고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세력의 등장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죠. 절대로 무시할 수 없죠. 지금은 기술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에 확 밀리지만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만약에 뭐 안에서 내부 여러 가지 또 많은 그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이 나름대로 계속 그런 곡절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어떤 기술력을 이렇게 갖추어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1, 2년이나 3, 4년을 보기 문제, 트럼프가 기껏 대통령 해봐야 4년이거든요, 임기.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어떤 세계 질서의 변화를 세계의 어떤 평화라든지 공존, 번영, 이렇게 모두가 공동 같이 번영할 수,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평화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그런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엉뚱한 식으로 지금 가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중국이라는 그 신흥 세력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무시를 합니까? 중국을 봉쇄를 한다 한들, 또 중국하고 이렇게 보호무역주의에서 무역을 통제를 한다 한들, 뭐, 잠시 휘청거릴 수는 있겠지만,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중국 경제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세상이 미국 한 나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취임식의 취임사부터, 예, 이게 참,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 언론들이나 이렇게 언론들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6개월 정도는 허니문 기간을 갖습니다. 6개월 정도는 새 정부 출범하니까 자리도 잡아야 되고,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자리도 잡아야 되고, 뭔가 정책이나 어떤 정부 관료들 이렇게 새로 임명도 해야 되고, 뭔가 틀도 잡아야 되고, 이제 해야 되니까 6개월 정도는 비판을 안 해요. 웬만하면 비판을 안 해요. 그리고 그대로 지켜봐줘요. 근데 지금 어떠니까 시작부터 지금 서로 지금 이렇게 완전히 부딪혔어요. 언론 부딪혔죠.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막 이제 막 두드러 팬다고 그러니까 하지만 뭐 포드나 GM이나 뭐 손정이나 손정희 씨는 조금 미움을 살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알리바바 잭마 같은 사람은 이제 뭐 전략적으로 가서 했을 수도 있고 중국 정부를 대리해서 갈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최근에 뭐 미국에 이제 뭐 그 물건을 팔려면 미국에다 공장 세워서 해라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 그래서 미국에다 공장 세우고 다 뭐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뿐이죠, 사실은. 실제로 공장을 하나 세워서 투자를 해가지고 가동해서 물건이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냥 3, 4년은 금방 가버려요. 금방 가버려요. 지금 투자하겠습니다. 말은 해요, 말은. 말은 하는데, 기다려요. 한 6개월 눈치 보고, 1년 정도 눈치 보고 기다려요. 그러다가 상황이 이제 언론으로 지금 막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또 이렇게, 지금 뭐, 공공인프라 투자네, 그 다음에 법인세네, 뭐, 기타 등등도 이거 쉽게 미 의회에서 쉽게 통과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화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충돌을 하는 순간 트럼프 정부는 끝나요. 그러면은, 미국에다 공장 짓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했던 기업들이 모조리다? 무기한 연기로 바뀌죠, 태도가. 무기한 연기로 바뀌죠. 길어봐야 4년이에요. 길어봐야 4년이에요. 근데 이 자기가 영원히 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가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면 보일수록 이제 불확실성이 더 커져요. 아, 이제 중국하고 미국은 어떻게 되지? 유럽은 어떻게 되지? 뭐, 일본하고 한국은 어떻게 되지? 중동은 어떻게 되지? 러시아는 어떻게 되지? 이게 뭔가 불확실성이 있게 새해로 들어왔는데 또 대통령이 취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불확실성이 커진 거고. 아, 어떻게 되지? 이게 더 안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뭔가 정리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구나라고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더 막 헷갈려요. 더 헷갈리고. 모두가 헷갈리면은 필연적으로 자기들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모두가 het갈린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도대체 저 사람들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하고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하려고 하는가가 확실하고 그게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은 사람들도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던지는 건 많아요. 던지는 등 많은데, 근데 정말로 멕시코하고 이렇게 해서 국경을 벽을 쌓는다 이거예요. 만리 장벽을 쌓는다 이거예요. 멕시코하고 미국 간에 그 만리 장벽을 쌓는다 이거예요. 그 국경선이 상당히 길죠. 몇백 킬로 될 거예요. 몇백 킬로인가? 몇백 킬로를 넘나요? 멕시코하고 하여튼 상당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업자의 발상이에요. 벽 쌓는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에요. 이 발상이. 이 세상에 베를린 장벽은 어땠습니까? 장벽으로 막아졌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체제가 다르고 이념이 다른 몇십 년 동안 분단돼 있던 나라도 그 벽을까지 쌓아가지고 막았던 것도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 벽이 멕시코 국경에다 벽을 쌓는다라고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벽 타고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해안으로 가겠죠? 아니면 캐나다로 가서 들어가겠죠? 들어가는 길은 많겠죠? 정말로 미국으로 불법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라면, 그러면은 뭐 국경 연안 수비대 해가지고 일자리 많이 늘어나겠죠? 미국 망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일자리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를 하게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망해요. 뭐 제가 그거 걱정할 이유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미국 경제가 혼란에 빠지면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전히 미국 경제는 세계 최대 경제, 세계 경제의 거의 5분의 1, 여전히 실질적으로 한 4분의 1 정도 위력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혼란에 빠진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 그다음에 고립주의, 공공 인프라 투자, 뭐 이 뒤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규제 완화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파는 물건 미국에서 생산해라. 그래서 기업 투자를 압박을 하고 환율 압박을 하는데 달러 강세에 대해서 또 이제 공개적으로 말을 했죠. 그러니까 기업 압박을 하고 환율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고, 환율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뭐 이런 거죠. 고립주의라는 건 이제 뭐 그런 통상 압박을 하는 거죠. 자유무역 반대하는 거고, 뭐 인프라 투자는 이제 최대금 일자리를 만들겠다. 자기가 역대 최대의 일자리 창출, 2,400만 개인가 2,5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성장률 4% 달성하겠다. 이 경제라는 것이 뭔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경제는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사람도 어떻습니까? 100m를 전력 질주로 달리면은, 100m 달린, 끝나가는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쓰러지죠. 200m를 또 계속해서 전력 질주를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또,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있어요. 모든 것에. 사람 몸도 감기 걸리려고 하면 안에서 그 감기 안 걸리려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거든요. 백혈구가 늘어나서 이렇게 균을 죽인다든지, 뭐 이런 좀 이렇게
뭔가 피곤하다, 내가 좀 누워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갖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과하면은 그 과함을 그 경제 스스로가 견제하고 억제하려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러 강세라든지 금리 상승이라든지 인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과하게 무리하게 하면은 열이 나게 돼 있어요. 열이 나게 되면 열이 나면 사람 병이 걸리잖아요. 경제도 열이 나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금리도 튀고 달러도 막 강세가 펑펑펑 튀는 거예요. 그러면 꼭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겁니다. 경제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부동산 개발업자가 가장 사업상의 애로점이 뭔지 아세요? 규제예요. 부동산 개발은 모든 게 규제에 걸리거든요. 환경 규제, 뭐 개발 규제, 용도 변경 규제, 안전 규제, 모든 것이 규제 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하는 사람은 규제를 하면 넌덩머리를 떼요. 이 사람도 거의 그냥 본능적으로 규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무조건 하고. 그러니까 금융 규제도, 에너지 개발 규제도, 뭐 무슨 오바마 케어 같은 것도 뭐 규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것들은 막,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를 모르고, 이렇게 막 던지는 그런 거예요. 금융규제, 에너지개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400만 명, 2,500만 명, 여태 최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성장률 4%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경제전망 세미나나 뭐 시평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보고서라든지. 1970년부터 최근까지의 미국의 역대 실업률 추이를 나타냅니다. 보시면은 이제 경기가 나쁠 때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는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실업률이 떨어지고, 그럼 지금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역대 최저 수준이죠. 1970년 이후에. 거의 최저 수준으로 지금 완전 고용 수준 상태예요. 이미 이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2,400만 개를 창출한다. 물론 이제 고부가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그쪽으로 가서 임금이 올라가면 좋겠죠. 좋겠죠.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낼 줄을 몰라서 지금까지 못 만들어내고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FRB의 앨런 의장 같은 경우도 이미 그런 말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2,400만 명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내가 역대 최고 대통령이 되겠다. 그 전부터 떠들었던 이야기인데 미국은 이미 최대치에 가까운 고용 상태에 도달해 있다. 고용을 늘리려고 해도 여기서부터 이제 고용을 더 늘리면은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더 커질 거다. 그 고용 늘리는 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도 고용이 추가로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더 커질 거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죠. 근데 하여튼 뭐 아직도 불확실하니까 이 트럼프 정부가 뭘 어떻게 할지 아직도 모르니까 좀 더 지켜보고 있는 거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계속 코미디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코미디 같은. 그 다음에 계속 어디로 튈지를 감을 잡기가 힘들 정도로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급조해서 내각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합지졸이에요. 급조했다는 오합지졸이에요. 하다가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뭐 있었잖아요. You are fired. 뭐 그거 있었잖아요. 마음에 안 맞는 뭐 장관이나 밑에 자기 이제 내각에 이 사람 있으면 You are fired 이렇게 할 거예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어요. 벌써 지금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내각 이제 요직에 임명된 사람들이 이제 뭐 청문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수연국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 you are fired 이렇게 뭐 할지 아니면은 못 본 척 갖고 넘어갈지 아니면은 자기가 했던 공약은 예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 9.11 테러도 다시 조사하고 힐러리도 다시 조사해가지고 감옥에 쳐넣겠다라고 했죠. 딱 선거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게 미국의 언론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 클린턴을 감옥에 힐러리를 감옥에 보낼 거냐 했더니 뭐야 내가 농담한 건데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일자리 예를 들어서 2,400만 개 창출하고 성장률 4% 달성하겠다. 내가 농담한 건데 농담한 거 했는데 너 그거 진짜로 받아들였어? 이렇게 할지도 모르죠. 예. 이 사람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2017년 2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